75쪽에 이제 부동산 정책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장에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적 마스크도 필요했었고 말이죠. 자, 이것은 정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뭔가 문제 생겼다. 그럼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야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제를 인식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문제를 먼저 인식을 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뛰어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동산 정책 이렇게 부릅니다. 부동산 문제,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알아야겠죠. 근데 부동산의 대표가 뭐가 있냐면 토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인데 건물은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항상 어떤 토지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죠? 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되는 것 중에서 비중이 높고 중요한 게 뭐냐면 주택. 그래서 여기가 주택 문제. 그러니까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이 있겠죠. 응? 이야, 자, 항상 2달 만에 물어보는데도 그럼 출제 가능성이 자 토지하고 주택하고 어떤 게 더 높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렇습니다.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가 좀 되기보다는 이 파트 중에서 그래도 주택이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되면 주택 정책 일부 좀 학습을 좀 하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토지 정책보다 이게 훨씬 더 좀 중요하다. 가능성이 더 높다. 하나 하여간 정책 파트가 많이 나온다. 자, 토지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토지를 물리적으로 만들 수 없다고 배웠었죠? 이걸 뭐라 그래요? 부증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네, 부증성. 그러니까 토지는 물리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토지 문제를 둘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문제하고 경제적 문제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토지는 물리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부증성. 아니, 내가 지금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토지는 만들 수 없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물리적 개발이나 매립 등 경제적 이용으로 극복하자. 방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무슨 이용? 경제적 이용.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으로 한정된 이 토지를 우리가 경제활동에 이용함으로써 용도 변경 등을 하거나 이런 것을 경제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용도 변경 등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으려면 택지를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뭐라 그래요? 경제적 이용이라 그래요. 그러면 모든 토지를 택지로 바꿀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경제 이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른자의 토지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이런 토지는 서로 가지려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격이 싸져요, 비싸져요? 그렇지, 그게 집가구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없어요. 집가구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가구는 정상적인 집가 상승 수준보다 크게 오른 케이스를 말하는데 이건 이따가 제가 개발 이익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한계 내에서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토지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해결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주택 문제로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 자, 이 양적 문제는 주택 보급률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78페이지 아니다. 76페이지 가요. 76페이지 보시면 주택 보급률 나와 있죠?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참자 붙어 있죠? 외우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뭐 식만 나오면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냥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거지. 그건 뭐 계산 문제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가구 총수 대비 주택 총수가 어떻게 되느냐 곱하기 100 하면 100분율이 될 거고요. 만약에 가구 총수가 100, 주택 총수도 100이에요. 그럼 여기 1이 나오고요. 100%가 됩니다. 그러면 주택은 양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를 못 가. 아니 100세대가 살고 있는데 100채 집에 한 세대가 이사 가려고 그래요. 빈집 이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공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 주택보급률은 적어도 100%를 초과해야 한다. 이게 일단 목표치예요. 100% 무조건 초과해야 돼. 그리고
대개 나라가 목표치로 105% 정도로 잡고 있어요. 105%. 103% 이상 105%까지는 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나치게 많아도 문제죠. 근데 우리나라도 거의 105%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양적 문제 해결됐고 효율성이나 형평성 문제는 더 이상 거론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도 여전히 문제 남아있어. 왜? 아니 국가 전체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했지만 지역 간 편중 문제 남아있다니까요. 수도권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기타 지역은 주택이 남아돌고 말이죠. 맞습니까? 구입할 능력이 있어 차이가 있고. 그래서 주택보급률은 100%를 초과해야 하지만 100% 초과하여야 한다는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거기 그거 적혀 있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여기 2번 나왔습니다. 표현도 이대로 100% 초과 이야기가 2번이나 출제됐어요. 자, 다시 한번 주택보급률이 100% 초과하는 경우에는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있다. X. 주택보급률이 100% 초과한 경우에는 정부는 더 이상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X. 그렇게 2번 나왔다니까. 그렇게. 그래. 그래서 우리가 공가 보면 잡아요. 이동할 수, 이사 갈 수 있는 여윳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세대 구성원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대신할 수 있는 주택 필요하겠죠? 대체 수요. 그다음 별장대기 제2주택 이런 것도 있고. 학자에 따라서 뭐 이사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시간이 좀 걸리니까 마찰절 공가 뭐 이런 이야기 한 것도 있고 많아. 그런데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공가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 별장대기 제2주택 필요하죠? 필요 없어요? 지금 사시는 아파트 관리비도 내기 힘들어요? 아니 별장 있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비가 더 들어 관리하는 게 별장은.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질적 문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질적 문제. 여러분이 모두 소득이 높고 주택가격이 싸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주택가격이 비싸고 그렇죠? 주거비를 감당할 능력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녹물 나오는 수도꼭지에 녹물 나오는 여러 불만을 초래한 주택이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니까. 이런 주택을 뭐라 하냐면 불량주택이라 그래요. 선생님 불량주택은 불량배들이 사는 집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한 2가지로 나눠요. 우량, 불량 이렇게 하거나 고가, 저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 하향여가 배웠어요? 자 아파트가 이제 신축 아파트를 하지만 이게 영원히 신축 아파트는 아닌 거예요. 노화되고 값이 떨어지고 재건축이 확정이 안 된다면 수도꼭지 녹물이 나오면 고소득층은 다른 데로 이사 가죠? 그 집을 소득수준 낮은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터링 다운 그래서 하향여가 그랬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 4분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를 것 같죠? 내가 찍어봐? 우리 딱 보면 알아. 처음 오시면 누구는지. 마스크를 써가지고 그렇게 보였나? 그래서 자, 이 실적 문제는 이제 불량주택과 관련이 좀 있는데 자, 불량주택 판잣집 같은 데 사는데 인터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집이 왜 사십니까? 그럼 그분이 뭐라 그래? 딱 자세가 벌써 이러죠. 딱 이러면서 이 껌을 씹으면서 야 이러면서 야 너 같으면 소득 있으면 살겠냐? 지금 장난하냐? 막 이럴 거란 말이야. 저소득이 산물이야. 돈 있으면 누가 거기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중고자동차가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중고자동차. 그 중고자동차 어디서 샀어요?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샀지. 그럼 시장이 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자원 배분 기능입니다. 그게 낡은 차든 새 차든. 맞습니까? 그러면 저렇게 노후된 주택을 구입하는 거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부동산 시장. 어디? 부동산 시장에서. 그럼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우리가 시장이 제대로 자원 배분 못하면 마켓 페일리어라 해서 시장 실패로 부르는데 이건 시장 실패가 아니라니까. 시장이 제 기능 했다고. 시장이 망해먹은 게 아니야. 구입 능력에 맞춰서. 오케이? 됐습니까? 이거 시장 실패도 아니다. 아니다. 이따 시장 실패 또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정부가 아유 노후된 주택 판잣집 다 철거해버려. 그럼 더 이상 저소득층이 사는 요 불량주택 없다? 옮겨서 또 지어. 판잣집. 철거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맞습니까? 그럼 아까 제가 인터뷰할 때 왜 여기서 사십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소득이 높다면 여기 살겠냐? 그 말 했죠? 그렇습니다. 해결책은 소득이 높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해결돼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집 없는 사람에게 아파트 구입하라고 모두 다 5억씩 나눠줍니다. 국가 부도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자, 봅니다. 우리 사실 아주 큰 만족을 가져오진 않지만 최저 주거 수준을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저렴한 임대로 공급한다든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주택을 구입자금이 좀 부족한 분들에게 혜택을 좀 주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든가. 임대료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택정책이에요. 보조금 주고 뭐 주택 바우처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그런 거. 누구를 위하여? 고소득층을 위하여, 저소득층을 위하여. 그러니까 앞으로 배울 얘기 그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한번